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말씀드렸던 대로 204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돌파보다는 윗꼬리를 좀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손실없이 포트 관리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의 하락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 종가가 저가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내시경에 또 중국 증시로 확인해 보니까는 4.5% 정도 폭락이 좀 나왔었어요. 일단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장인데 자,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그나마 중국 증시가 3,300포인트를 좀 지지했다라는 게 대해서 좀 안도하는 상황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320.6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역시 2,040포인트 돌파해가지고 2,060포인트까지 바짝 올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어제 좀 말씀드렸죠. 대형주들이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조금 누차 언급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대형주 섹터들이 많이 갔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관이 6만원대부터 지속적으로 그냥 개인들한테 폭탄 매물을 던졌었는데 이번에 LG전자의 오늘 15% 이상 급등은 개인의 승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시의 방향성, 그러니까 개인보다 투자를 잘 못하는 기관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놓고 본다고 치면 제가 생각에는 대형주가 조금 더 갈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SK하이닉스가 5% 정도 폭락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 중국 쪽에서 샌디스크 인수를 할 거라는 설이 돌았기 때문에 전일 예, 죄송합니다. 전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10% 이상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오늘 반도체 시장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형주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중성주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바이오가 많이 빠졌죠. 바이오가 많이 빠졌는데 미국 쪽에 그러니까 바이오 지수가 3%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바이오 지수 같은 경우나 바이오 종목들이 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형주 섹터로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관망을 좀 하면서 사실 오전에 따라잡고 싶은 그런 욕구가 어떤 있었던 종목들이 여럿 있었는데 상당히 좀 참았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그러한 종목들이 또다시 이제 오후 시장에는 하락권역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에서 좀 볼 수 있듯이 현재 구간 변동성이 조금씩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누차 좀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관리를 하시면서 또 대응하면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현재 새로운 종목들을 사서 또다시 손실권역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결국 이제 현재 구간이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단기성 종목들 과연 따라잡을 것인가 아니면 관망하면서 꾸준히 성장성 있는 종목에 매집 형식의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좀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저희 투캅스와 함께 여러분들의 보유한 종목들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인지 아니면은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하고 포트 정리를 좀 해야 될 상황인지 자,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 함께 짜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빠르게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와 문자 상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하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빠르게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4375번님 세종텔레콤 1160원의 비중 60%. 결국은 알뜰폰을 좀 판매하는 회사죠.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400원대 종목이었는데 오늘 종가 1635원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놓고 보면 제4이동통신이죠. 제4이동통신 신청일이 30일까지이죠. 30일까지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사업자 선정, 회사에서
당사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어제 면세점 사업 말씀드리면서 통신업종도 좀 대충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통신업종도 분명히 노다지 사업입니다. 노다지 사업인데 제4 이동통신을 어디를 선정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마감일이 30일인데 신청서 마감일이 30일인데 그때까지는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60원이면 점상으로는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가지고 오늘도 상한가 마감을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30일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더 크게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한 2,500원, 2,700원 요때까지는 갈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작전같이 테마성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원 정도가 수익 구간으로서 굉장히 좋은 단가이기 때문에 2,000원 선 오면 일부씩 조금씩 매도하셔가지고 2,500원 선까지에서는 전량 매도하고 나오신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179번님 동양네트웍스 2,87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동양네트웍스 사실 이제 최근에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동전주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면서 3,800원대까지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들. 자, 역시나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60일선과 거래량적인 측면들. 일단은 3,800원대 이번 연도에 최다 거래량이 터졌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계단식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뉴스가 좀 나와줬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악재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자, 오늘 주가 6% 정도 급락이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불확실성적인 구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이 종목을 들고 갈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가 2,800원대, 크게 높은, 지금, 5% 정도 마이너스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상승 권역 들어왔을 때 한 번쯤 매도하는 것도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매도 가격 2,800원대에서 일단 매도하셨다가 정리 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4477번님 카카오 13만 1,000원에 비중 20%.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담을 좀 한번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상담을 최근 들어서 좀 못했네요. 12만 원이 무너진과 동시에는, 그러니까 12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과거 4월, 5월 때였죠. 4월, 5월 이때 라인에 지속적인 1, 2, 3, 4, 5, 그러니까 지속적인 저항대가 됐다가 이번에는 주가 상승 나왔을 때는 지속적인 지지 라인이 됐었는데 그 라인을 지지를 못하고 주가가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 게 조금은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12만 원까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외인의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검찰과 관련된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리고 인터넷 은행이 이제 12월 초면 결정이 나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만약에 인터넷 은행이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 영역이나 아니면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큰 범위로 하려면 유증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유증을 할 것 같은데 내년 정도에는 대규모 유증이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악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 돼서 지금 검찰에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원정 도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3분기 실적이 원래는 27일인가 30일인가 발표하기로 했는데 다음 달 12일로 연기됐죠. 근데 그런 부분이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그리고 검찰 수사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신규로 매수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다 나온 후에 들어가신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가 11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 13만 1,000원이면 11만 원을 일단은 잡아드리겠습니다. 11만 원을 잡아드릴 테니까 11만 원 혹시나 도달시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9471번님 CJ호쇼핑 22만 5천원에 비중 10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CJ 홈쇼핑도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17만원대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는 모습들. 자, 글쎄요, 일단은 최근에 한국판 블랙프라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그런, 매출적 증가를 사실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경제 효과가 좀 적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큰 상승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패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최근에 들어서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지난번에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컨센서스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구간 또한 2012년도 주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쭉 한번 보더라도 2년 전의 주가 16만 3천 원대, 이 16만 3천 원대와 17만 7천 원대 거의 2년 동안 2년 만에 저점 가격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기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2만 5천 원대시면은 일단은 뭐 지금 관에서 손실폭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밴드 좀 잡아드려야겠습니다. 일단은 전저점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008번님, 모두 투어 37,400원에 비중 30%. 현재가가 37,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최근 들어서 고점 45,500원 대비해가지고 좀 많이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주가가 이번에 3만원까지 6월에 하락을 했을 때 외인들이 강력하게 좀 매수하고 있지 않나라고 패턴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뭐 3분기 실적은 다 안 좋죠. 뭐 여행객들 결국은 메르스 관련돼가지고 외국인 내방이 안 됐기 때문에 여행을 알선하는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뭐 세종나무 여행, 세종 뭐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세가 하방입니다. 하방이긴 한데 37,400원에 매수하셨다고 그러면 매입 단가가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엔 이 종목 36,000원까지는 하방으로 좀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방 라인 36,000원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 4만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밴드에 맞춰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8208번님, LG이노텍 11만 4천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LG이노텍 같은 종목이니까 7월 달 정도부터 LG이노텍하고 서울반도체하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LG 관련주들은 일단은 바닥권에 탈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 자, 결국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 61선이 우하향될 때 저점을 다지고 급등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자, 일단 61선 우하향 되면서 되자마자 오늘 10% 정도 급등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급등이 좀 나왔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어요. 지금 거의 지금 이번 연도에는 최다 거래량이 지금 터진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추세가 조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씩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은 좀 제한된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향후에 조금 더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지금 주가를 좀 보더라도 조금 좀, 저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1만 4천원대십니다. 매수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10만원대, 10만 1천원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차적인 목표가 10만 7천원에서 8천원 구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전자금융이요. 네. 비중이랑 매입 단가. 2,200원에 20%. 9,200원에 20%요? 네. 오늘 종가가 8,530원이네요. 예,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세요? 손절이요? 네. 예, 주식 투자하면서 참 손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네. 이게 7월 달에 3,000원이었던 주가가 뭐 2달, 3달 사이에 13,500원까지 300%, 400% 가까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추세 완전히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눈여겨 봐야 되냐면 주가가 5일선이 하방으로 꺾이고 주가가 5일선을 맞고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21세 추세선이 이렇게 지금 하방으로 꺾여버리잖아요. 요거를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하방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좋다 한들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좀 굉장히 잘 지키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손절 라인이 궁금하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요. 종가상으로 저는 8,000원 이탈하면 손절할 것 같긴 해요. 한 요 정도 선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8,000원이요? 네, 종가상으로 8,000원 이탈 되면요. 네.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시던지 아니면 네. 못 하시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쌍방울 4,250원에 100% 갖고 있거든요. 쌍방울이요? 예.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오늘 매수했는데, 예. 광림은 엄청 올라갔는데, 그것은 대략 한 6%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고 봉합에서 끝나더라고요. 광림이랑 쌍방울은 어떤 관계죠? 그 광림이 그 쌍방울 대장주 알고 있는데, 예? 아닌가요? 일단은 뭐, 최근에 뉴프라이드라는 그 종목하고 쌍방울하고 뭐 완다그룹 있죠? 네, 예. 완다그룹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온 상황 아니었나요? 또 광림 움직이면 쌍방울도 움직이고 그런 아, 식이더라고요. 주식 관련된 취득 내용이 있었죠? 예, 예. 예, 그 내용이 있었는데, 자, 일단 제가 지난번에 쌍방울 한번 그 상담을 좀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언제였었냐면은, 10월,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때입니다. 10월 8일날 28% 정도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때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너무 지금 이게 고가놀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옆으로 계속 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3,000원대하고 4,000원대하고 계속 옆으로 기고, 고가에서 박스권으로 지금 갇혀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차트의 모습은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정리하는 듯한 그런 내용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게 풍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과 상승과 하락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1선이 우상향하고 있죠, 지금. 예, 예. 21선이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네. 21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한번 21선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빠르게 주가가 하락 쪽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내일은 일단 상승 구간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내일은 좀 상승 구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상승이 좀 나오게 되더라도 상승의 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지금 4,600원대, 4,700원대, 800원대, 5,000원대 이 박스권 구간에 계속적으로 좀 갇혀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지금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개인들이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구간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손절은 아마 어느 정도? 그래서 오늘이 저가 있죠? 예. 손절 구간을 좀 짧게 정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 구간을 좀 폭을 넓게 잡아드리면은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21선 있죠? 예. 자, 21선이 3,950원 정도 됩니다. 예. 그 3,950원 정도, 21선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8% 정도 급등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수익 실현을 못해서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상승 시에는 일단은 물량을 좀 정리하셔갖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전략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농심이에요. 네. 29만 8천 원 20%거든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언제 팔아야지 되고, 네. 손절가는 얼마 정도나 되는데, 좀, 이렇게 잘, 가면서도 어떻게 잘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깝깝하네요. 29만 8천 원이고 지금 현재 종가가 36만 9천 원이거든요. 오늘 종가가. 예, 근데 그것이 한, 7만 원도 갔다가 또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빠졌다가 또 계속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네.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지금 한 20% 정도 수익 구간이시죠? 예, 예. 일단 수익 구간이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결국은 오늘 짜왕의 힘 입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신라면 같은 경우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신라면 같은 경우가 월 한 150억 정도 판매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기존의 짜파게티 같은 경우가 한 70억, 80억 선인데 짜왕이 1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당연히 반영이 된다고 하면 주가가 3분기에는 굉장히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TV 방송에서 이제 흰 국물 해가지고 빨간 국물 라면을 잘 안 먹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주가에 다 반영돼가지고 주가 바닥 찍고 이제는 다시 한번
뭐 빨간 곡물 그리고 짜왕에 힘이 맞춰가지고 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게 뭐냐면 가격이 단가가 올라갔어요. 판매 단가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신라면이 1,000원이었다고 하고 있으면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1,200원, 1,300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마진율 당연히 올라가고 매출액도 당연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짜왕 그리고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거 이게 가장 농심의 키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장 끝나고 보니까 농심 같은 경우가 이제 맥주 산업을 진출한다, 맥주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는데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물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지금 뭐 백두산 관련돼가지고 백산수 제품을 팔고 있는 농심이 백두산 물을 이용해가지고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에는 주가가 레벨업이 한 단계 더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 3분기 실적이 발표할 때쯤이면 주가가 그게 전고점이. 언제쯤 될까요? 네? 실적이요? 언제쯤 되나요? 스케줄러를 한번 봐봐야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예, 정확한 날짜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 그 스케줄러 보시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이면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현재 36만 9천 원인데, 정고점인 38만 9천 원 있죠? 38만 9천 원? 예, 요선에 붙일 수도 있어요. 바짝. 예. 근데 그때 만약에 수급이 붙어버린다고 하면 돌파도 가능해요. 요 종목은 힘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정고점 38만 9천 원 도달할 시 장중이에요. 이거는 종가가 아니고. 그때 그날 무조건 정인 전화를 주세요. 네네. 그러면 더 돌파해서 가져가셔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쯤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코멘트를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예. 제가 그 기억을 좀 하고 있을 테니까 네네. 잊지 말고 실적 발표하는 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만 9천 원대요. 38만 9천 원이요. 아, 38만 9천 원. 예, 아이고. 그러니까 실적 발표 감사합니다. 전에 그 가격이 와도 다시 한번 연락을 꼭 주셔야 돼요.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셨나요? AK홀딩스 7,880원 30%. 매도 시기 좀 하고 싶은데요. 매도 시기요? 예. 78,800원이죠? 78,800원이야. 예, 예. 일단은 오늘 이제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여기 한 며칠 됐어요. 아, 며칠 되셨어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좀, 상승이 좀 나아졌죠? 예. 이걸 장기로 보세요? 좀 단기로 보세요? 여기 11월 달에 제주항공 상장한다는 소리 듣고 지금 그때까지 쥐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장기로 보실 생각 또 있으신 거죠? 중장기로? 예, 예.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요, 지금 일단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잖아요. 예.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항권역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자, 내일도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88,000원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좀 놔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중장기를 좀 말씀 좀 드렸냐면은, 추세를 완전히 돌려 세우는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이제 호재들이 줄줄 좀 대기가 돼 있죠.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말씀하신 제주항공이 11월달에 이제 상장 추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의 상승폭이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추세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하락권역에 들어왔다가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저점을 높인 그런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완벽하게 지금 응집시켜 놓은 그런 상황에서 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상승 구간으로 들어올 만한 여력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에 갇혀 있죠. 쭉 뽑아오더라도 단기적인 이렇게 박스권 구간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박스권 상당 가격이 지금 91,000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91,000원이야? 91,000원 정도요? 예. 9만원 정도, 그러니까 9만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더 그 가격권까지는 상승 구간으로 좀 진입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월봉이나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상승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오늘 또 기관들의 매수세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요, 한 9만원대 있죠? 예.
9만 원대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는 일단 홀딩 관점으로 좀 보시되 그때 구간 가서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소문에서 뉴스에 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일단은 재료가 터지면은 그것이 또다시 차익 실현의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차익 실현의 기회로.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9만 원대까지는 홀딩하시되 9만 원대에서 그때 재료가 조금씩 터지기 시작한다면은 일단은 그때 구간 가서는 홀딩 관점으로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KT 33,000원에 80%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죠? 이거 갈 것도 같으면서도 좀 느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가지고 보유를 해야 되는가 좀 그런 겁니다. 그 KT를 매수하셨다고 하면 네. 굉장히 단기적으로 승부 보겠다 이 마인드는 아니셨잖아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단기간적으로 슈팅을 생각을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정리를 하면. 그리고 제가 저번에 주가 그때 KT 얼마에 갖고 계신 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만약에 주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밀려갖고 뭐 29,000원, 28,000원 오면 과감하게 물타시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리고 평단 3만 원만 맞춰놔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37,000원이네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세가 37,000원대 대비해서 계속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점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뭐 33,000원, 32,000원, 31,000원, 3만원 조금씩 낮춰가면서 추세 하방으로 밀고 있는 차트인데 주봉으로 봐도 그리고 월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조금은 한두 달이에요. 한두 달.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KT를 매수하실 때 짧게 보고 절대 들어가신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을 안 해줬죠. 적자가 났으니까 당연히. 작년 같은 경우는 2,900억 적자가 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만 벌써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게 얼마죠? 6천, 7천, 8천억 정도 되겠네요. 영업이익이. 그러면 올해는 무조건적인 배당을 해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뭐 2,000원 픽스 배당이 아니라 한 1,000원, 1,500원 선은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연말 된다고 하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12월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차트도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틀 차트예요. 그러면 지금 매입 단가가 33,000원이고 현재가가 37,000원이고 700원이라고 하면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비중이 80%라고 80%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워낙 뭐 보수적으로 이 종목에 접근을 하신 것 같으니까 딴 종목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연말까지 딱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두 달만 더 버티세요. 그러면 좀 수익 잘 내고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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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미래산업이요. 예. 매수가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 6,860원이고요. 6,860원이고요.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40%예요. 예. 이게 오늘 막 이렇게 올라가길래 예. 고가에 샀는데 예. 계속 떨어지길래 물타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40%까지 간 거예요. 물타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비중이 40%까지 늘어나셨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예, 조금 단가를 내리려고. 매수가가 지금 686원 맞으신가요? 680, 60원이요. 아니야, 6,806원. 예? 686원. 686원이요? 예. 일단 평단가가 어쨌든 높아지신 거잖아요? 예. 혹시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 그랬어요, 오늘.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죠? 예.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 이 회사에 대해서. 예. 좀 알고 싶고, 앞으로 어떤 회사인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회사는,
작년에 100원짜리 회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135원이었습니다, 주가가. 예. 주가가 135원이었는데, 800원까지 올라왔죠? 예. 지금 800원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진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뭐, 미래산업이라고 해서 정말 뭐 산업이 좋아진다 뭐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전형적으로 테마주성에 강한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 들어서 주가의 상승 과정이 3단 파동이 지금 다 완벽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금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간 그런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에 또 거래량이 또 상당히 좀 많이 터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래량과 어느 정도 주가의 그런 상승 각도를 좀 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상승 구간에 클라이막스 구간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좀 내동 매매를 하셨잖아요, 오늘. 매수하다 보니까 계속 물량이 나도 모르게 늘어났잖아요. 예. 다음부터 좀 그런 내동 매매를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그래요? 등락이 좀 작으니까 다행이지, 주가가 상한가 30%, 하한가 30%잖아요. 예. 초보 투자자분들, 특히나 초보 투자자분들은 변동성이 심해질 때 오르면 따라잡고, 내리면 팔고, 그러니까 내동매매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상당히 좀 염두를 좀 해두시고, 다음부터는 좀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내일은 좀 상승 구간으로 좀 진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할 것 같긴 한데, 큰 상승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그제 19%에서 마이너스 2%까지 급락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되돌림이 조금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한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한되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가 부근이시잖아요. 예. 매수가 부근이신데 일단은 한 700원대 있죠? 예. 700원에서 720원대 있죠? 예. 이때 구간 다시 들어왔을 때는 상승시 일단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회사는 예. 앞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 회사는 계속적으로 2012년도부터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냈었어요. 근데 올해는 흑자로. 그러니까 올해 흑자를 내게 되더라도 흑자를 연속적으로 내야 어느 정도 성장성이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성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끊어치신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요? 예. 그렇게 트레이딩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4415번님, NC소프트 183,500원에 비중 10%. 제가 NC소프트 넥슨에서 지분 매각한다는 날 상담을 했었죠. 그때가 8월 15일로 기억나고 있는데, 그때 매수하신 분이 평단이 197,500원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음날 정리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날 주가가 202,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분은 좀 정리를 했지 않았나라고 조금 안도의 한심을 쉬는데 오늘 좀 주가가 급락 나왔죠. 4.9%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NC 지분을 누가 사가느냐가 굉장히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 쪽 텐센트에서 인수해 간다, 아니면 알리바바에서 인수해 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 레벨업 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매년 2천억 정도는 그냥 픽스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니지죠. 장수게임 리니지 효과에 힘입어 매년 200억,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고정적으로 발생이 되는 회사인데 문제점이 뭐냐면 신작 게임이 없어요. 신작 게임이.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리니지 모바일 출시한다, 리니지 이터널 출시한다, 리니지 아이온 아이온 모바일 게임 출시한다. 아직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연말에 모바일 게임도 출시한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진행되는 상황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을 넥슨 지분을 국내 투자자 몇 곳 운용사, 은행, 이런 데서 찢어서 가져간다. 그러면 주가 급락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김택진 대표가 지분을 2% 정도만 딱 취득했죠.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자기가 갖고 있을 최소 수량만 딱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쪽, 그냥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가 레벨업 될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국내 자본이 나눠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주가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된 후에 5일 이내는 공시를 해야죠. 지분 공시를. 그러니까 그 지분 공시에 맞춰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누가 매수했는지 그 주체가
분명히 정해지면 그때 한번 재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정확히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1233번님, SM 37,600원에 비중 8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61선을 타고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음원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이슈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61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최근 구간에서 일단 43,000원대에 대한 저항이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관종을 좀 하고 있었는데, 자, 일단 9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권에 대한 저항, 42,500원대, 43,000원대, 43,000원대, 계속적으로 42,000원, 3,000원대에 대한 물량들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맞고 떨어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자 이렇게 추세 상승이 유지가 될 때 한 번쯤 슈팅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좋은 그런 상황의 주가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그 43,000원대 43,000원에서 4,000원대 강력한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자 일단은 주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양음양 패턴의 차트의 모습이 되겠지만은 한 번쯤은 꺾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월봉상에서도 일단은 지금 추세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주가에 조금씩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물량 압박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 기관들에 대한 4거래 연속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모습인데 자 내일부터 이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한번 나와주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려놓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때 기관들 한번 매도 체크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은 37,000원대 매수가 좋습니다.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44,000원대 돌파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수익 실현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6478번님, 하이비전 시스템 1,700원에 비중 60%, 오늘 종가가 1,050원이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주가 레벨업을 했었죠. 8,500원 대비해서 11,500원까지 갔으니까 레벨을 한번 했었는데, 여지없이 좀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폰 6S와 마찬가지로 LG 이노텍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돼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굉장히 윗꼬리가 길게 달렸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 좀 밀릴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밀릴 것 같은데 카메라 모듈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고화질 카메라 모듈 시장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주가 한 9,500원 선까지는 하방으로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11,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고 향후에도 주가 레벨업 지속적으로 가능한 종목이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 1,700원에 갖고 있다고 하면요 9,500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홀딩 전략을 취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1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256번님, 대한항공 32,0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최근에 이제 옆으로 좀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모습들의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8월 달부터 주가 흐름들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한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악재적인 불확실성적인 측면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슈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역시나 어제 말씀드렸듯이 61선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이런 추세에서 이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지루한 패턴에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이 대한항공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3만원대 좀 들어오게 되더라도 싸도 좀 너무 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신 가격이 되시겠지만은 강력한 상승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기는 포지션이 좀 나와줘야 에너지를 더욱더 응집시킬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역시나 박스권 상단 구간. 일단 지금 구간 자체가 33,000원대, 3만원대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의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 38,000원 정도, 37,5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늦게 고맙습니다. 네, 별 말씀을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썬데이 퍼즐을요. 네. 제가 16,000원에 사가지고. 네. 그 단가를 좀 추가를 더 매수해서 단가를 14,500원으로. 네네. 떨어뜨려 놨는데 요새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어떻게 지금 다시 더 추가 매수해도 될지. 매도 시점은 언제쯤 될지 좀 궁금해서요.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000원에 사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14,500원으로 네. 떨어뜨려 놨거든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예요. 제가 썬데이 토주 한 3번 정도 상담해드렸는데 혹시 보셨어요? 제가 한번 그 종목을 제가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네. 한번 했어요. 그때 제가 12,000원. 그때 당시에 14,000원 정도 될 때 다시 전화를 주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더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다시 또 지금 조금 올라왔거든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2,000원대까지는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요. 5월달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가격대가 딱 12,000원대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12,000원대 맞고 튀잖아요. 네네네.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121선을 맞고 튀는 가격이 딱 12,000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애니팡 3가 조만간 나온다. 뭐 신작 효과에 힘입어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뭐 국내 시장 상용화 모멘텀 대기 중 막 얘기가 많죠. 그런 뉴스들과 함께 다행인 게 기관이 최근 들어선 매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요거를 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뭐 2만원, 3만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애니팡 3 나올 때쯤이면 이거 한 16,000원 선은 붙일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종가가 14,1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19,000원, 막 2만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짧게 보세요. 짧게. 굉장히 짧게 1차 인정 목표가 16,0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16,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밤늦게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매매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포비스 TNC요. 포비스 TNC요? 네네. 예, 매수 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3,490원에 30%입니다.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이거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일주일 정도 되셨다고요? 예, 저번 주에 매수했습니다. 아, 저번 주에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네네. 어떤 게 많이 궁금하시죠? 저는 이걸 한 연말까지 좀 가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빠졌다가 올라갔다 올라갔다 해서. 주가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추세는 상승 추세를 탔죠, 그죠? 네? 추세는 상승 추세를 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신고가가 나온 상황에서 밀렸잖아요. 네네. 이게 조금,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뭐 실적도 좋습니다. 실적도 양호한 상황이고, M&A 사업에 대한 기대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조금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일단 오늘 5% 정도 급등이 좀 나와주었다가 4,000원을 못 들었어요, 그죠? 네네네. 2,000원에서 3,000원 올라갈 때는 상당히 좀 수월하게 올라갔었는데, 3,000원 구간에서 4,000원 올라갈 때는 조금, 좀 밀렸던 한번 구간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신용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저 신용이 좀 7% 정도 되는 상황인데, 저가주에 신용이 많다는 건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 일단은, 최근 들어서 거래량적인 측면들이 그렇게 많이 터진 그런 상황은 아닌 부분이 되겠지만은, 조금씩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예. 4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을 좀 봐서는 한 번쯤은 손바뀐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도 좋고 뭐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일단 4,000원권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 지금 이 종목이 뭡니까 그 2010년도에 있죠? 네. 2010년도에 이 종목이 감자를 한번 했었잖아요. 2009년도에. 네네네. 감자한 이후에 그 변경 선정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최고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최상단 매물들은 조금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항 구간이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주가가 더 올라가기에.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홀딩 관점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겠지만은 이번에 반드시 4,000원대 한번 돌파하는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된 상황에서 가격 변동에 대한 한계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4,000원대 돌파를 한번 목표가로 말씀 좀 드릴 테니까 돌파 못했을지에는 상승 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 돌파하면은 이제 돌파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돌파하면 전화 드릴까요? 예,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점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저기, LG전자를요. 네. 56,000원에 40%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매도까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오늘 매수하셨나요? 네? 오늘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거의 1년 돼가요. 1년 정도 됐어요. 결국은 오늘 GM 쪽에 납품한다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4년 만에 최고가를 갔습니다.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죠.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종가 53,600원인데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도했던 기관과 외인이, 이게 기관이죠. 정확히 말하면 패대기를 쳤던 기관이 76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종목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서 한 6만 원 선까지는 붙일 것 같습니다. 6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6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 6만 원 목표가로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이제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매출이 눈앞에 찍히는 걸 본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생각에는 옆으로 오늘 윗꼬리가 약간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옆으로 이렇게 살짝 기다가도 주가 6만 원 선까지는 바짝 붙일 것 같으니까 목표가 1차적으로는 6만 원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만 원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은 4499번님, 보타바이오, 매수가 9,000원에 비중 5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보타바이오, 지난번에 2015년도 4월달경에 전고점이 얼마였죠? 전고점이 1,400원이었습니다. 전고점이 1,400원. 자, 전고점이 1,400원. 이번 고점이 얼마였죠? 이번 고점이 1,500원이었어요. 자, 100원 차이로 돌파를 못했습니다. 100원 차이로 돌파를 못하고 급락이 나왔어요. 100원 차이를 돌파 못하고 급락이 나온 부분들.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일단 터진 부분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은 쌍봉 구간으로 진행하면서 주가 하락폭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홀딩을 좀 보셔야 되겠지만은 보타바이오가 과거에 상승이 나온 이후에 하락이 진행이 됐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 구간으로 진입했던 그런 과거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손절가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 21선 6,7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21선 터치했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갖고 추가 매수 관점 가능한지 여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드코 윤동식이 드디어 부산, 대구 강연회를 갑니다. 10월 24일 날 토요일 오후 2시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강연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날인 10월 25일은 대구를 방문합니다. 오후 2시 대구 상공회의소 지하철 동대구역 1호선이네요. 참가비 없이 무료로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강연회 안 가기로 유명한 두 멘토가 대구와 부산을 방문하니까 꼭 참가를 하셔가지고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인지를 하시고 들어보신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내일은 더욱더 조금 심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상승권역에 들어서 빠르게 주가 하락폭을 키울 것인지를, 에 대한 중요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더욱더 집중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